올림포스 독해의 기본 9강 시작할게. Every quarter, 매 분기마다, quarter이 4분의 1이거든? 그러니까 분기라고 하지. 3개월마다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 직원들, Big Brothers, Big Sisters of Santa Clara County. 어쨌든 이 회사 직원들이 중요해. 은 모인다, 뭐 하기 위해서, 검토하기 위해서 뭐를 개인적이고 팀적인 목표들을. 그래서 이제 목표 확인을 한다가 일단 처음 나오는 포인트야. 그래서 왜 이런 목표 확인을 하느냐, 요걸 이제 찾아야 되겠지. 각 사람들은 이야기한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는 병렬이 이렇게 되겠네. 인식한다. 뭘 인식하냐? 어떻게 이러한 성취들이 도왔는지. 뭐 하도록? 성취하도록. 누가? 뭐를? 기관의 목표를. 그래서 이제 aspiration이 목표, 염원이라는 뜻이라서 목표로 하자면 아까 나왔던 objective를 그대로 써도 괜찮고, 아니면 뭐 염원이라는 개념으로 쓰일 때는 desires 이렇게 써도 괜찮겠지. 그래서 이 메커니즘이 다 나왔어. 그래서 개인과 팀의 목표들을 리뷰를 한 다음에 그걸 통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뭐냐, 그게 어떻게 이 기관 전체 회사지, 그러니까 회사에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거야. 자, 그래서 뭐 이유가 있겠지. 이런 걸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까지 찾으면 돼. 이제 아이고 안 들리는구만. 그리고 나서 이 직원들은, 한 직원이 체크 마크를 한다. 표시를 한다. 어디다가? 각각의 목표와 우선순위 옆에다가 벽에 붙어있는 어떤 목표와 우선순위인가, 각 사람이 도왔던, 누가 뭐 하도록? 기관이 실현하는 것에 가까워지도록 도왔던. 지금 세 문장 했지만 큰 틀은 뭐냐면 개인이 회사, 기관을 어떻게 도왔느냐를 확인하는 거야. 개인이 열심히 한 노력이 어떻게 회사에 기여가 되었는가, 요걸 확인하는 과정이네. realize가 우리가 보통 깨닫다로 외우지만 이 실현하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자. 뭘 실현하도록? 그 우선순위. 그래서 이게 불안문이라는 거 확인하면 돼. 각각이 도왔던 것, 기관이 성취하도록. 뭘 성취하도록? 그 목표와 우선순위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과정은 뒤이어진다. 이게 수동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일어나는 일이고 이게 나중에 일어나는 일이야. 그래서 먼저 이런 개인이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가를 확인한 다음에 하는 일은 뭐냐? 여러 번의 박수갈채, 함성, 그리고 탄성, 이런 게 뒤따라오는 거. 발표를 할 때마다 이런 반응들이 있는 거지. 약간 바람잡이 느낌도 나고. 그래도 회사 분위기는 좋겠지. 이 세션의 마지막에, 세션을 과정이라고 하면 되나? 뭐 여기서는 이 시간의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누가 하는 말이냐면 SK라는 이사가 하는 말인데, 이 세션의 끝에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효과, 이런 걸 하는 효과가 드디어 나오는 거야. visual statement를 가지게 된다. 시각적 진술서를 가지게 된다. 뭐에 대한? 우리가 성취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한. 뭐로서? 회사로서. 이게 and가 아니라 on agency인 것 같아. 회사로서. 그래서 이제 내가 이런 역할을 했더니 회사에 이런 결과가 있을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세션, 이러한 리뷰 타임의 결과물, 첫 번째 visual statement를 가지게 된다. 그 다음
또한 나와 있지. 또한 이러한 세션, 이러한 리뷰 타임을 얘기하는 거야. 이런 리뷰 타임은 또한 준다 우리에게 기회를. 여러 가지 기회인데 이제 하나가 나와. 첫째, 갭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야. 무슨 갭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냐? 각각의 우리가 하고 있는 것과 우리 모두가 말했던 것. 뭐라고 말했던 것? 우리가 원하는 회사가 이루었으면 회사가 이루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가 말해왔던 것. 즉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회사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랬던 거랑 일치하냐 일치하지 않냐. 일치하지 않는다면 얼마만큼의 갭이 있느냐, 요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요 정도의 갭이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런 일을 더 하면 실제로 성취할 수 있겠네 라는 감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갭을 알 수 있다가 포인트.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렬이 이 AND가 어떤 병렬이냐면 이 갭을 알아챌 기회를 준다.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챌 기회를 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뭐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는지, 우리의 더 많은 에너지들을 미래에는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공통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공통의 비전이 뭐겠니? 회사 직원들의 공통의 비전은 당연히 이 회사의 염원이겠지. 그래서 요거랑 맨 마지막에 있는 이 common vision을 연결해 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 이렇게 리뷰 세션을 하는 이유는 그냥 저기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리뷰 세션을 한다. 그리고 리뷰 세션의 주 내용은 우리가 성취한 것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우리가 성취한 것이 회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제 확인하는데, 그것의 결과물은 뭐냐? 첫째, 눈에 보이는 진술서를 가지게 된다. 실제로 이 정도로 우리가 성취를 했구나. 자기가 한 노력이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눈에 보이게끔 알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보람을 느낀다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우리가 원래 목표로 했던 것 사이의 갭. 이 정도가 부족하네. 비주얼 스테이트먼트랑 좀 관련이 있어. 그리고 어디에 더 집중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큰 틀에서는 비주얼 스테이트먼트, 눈에 명확하게 보이는 어떤 결과물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새롭게 하거나 노력의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간들은 가지고 있다 엄청나게 큰 능력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냐? 인식하는 능력. 뭐를? 얼굴과 목소리와 그림들을, 사진들을. 자, 이 능력이 있다는 게 일단은 팩트야. 그리고 이 능력이 왜 생기는가, 어디에 도움이 되는가는 이제 뒤에 나와. 그래서 한꺼번에 형광펜을 하도록 하겠어. 우리가 돌아다닐 때 어디를? 여러 개의 눈에 보이는 것, 그 다음에 소리, 맛, 향, 그리고 이 질감적 인상들을 통과하면서 돌아다닐 때, 이제 걸어다니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 걸어다니다 보면 냄새도 나고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만져지기도 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럴 때 몇 가지 새로운 novel, new랑 같은 거야. 새로운, 그리고 몇몇의 이전에 경험되었던 것, 몇몇은 새롭고 몇몇은 경험했던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돌아다닐 때, 그래서 impression이랑 이거랑 같은 거야. 우리는 have little trouble ing, 이거 수거 반드시 외워야 돼. have trouble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little 있으니까는 뭐뭐 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다. 쉽게 할 수 있다. 두 가지 것들을 뭐 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을 tell apart, 구분하다라고 해석을 하면 돼. 그래서 말하는 두 가지는 뭐지? 새로운 거냐,
경험되었던 거냐, 즉 새로운 거냐 옛날 거냐를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분이란 단어가 중요해. 이게 이제 인식이랑 같은 개념으로 등장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거야. 구분. 알아보고 예전에 본 사람인데, 예전에 들었던 목소리인데, 예전에 맡았던 냄새인데, 새로운 냄새인데 이런 거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지. 새로운 내용 아니야. 두 문장 똑같은 거야. 엄청난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자, 원래 show가 보여주다, be shown이니까는 보여줌을 당하다지. 의역하면 그냥 보았다 해도 괜찮아. 보여줌을 당했다, 직역을 해도 괜찮고. 10,000개의 사진을 5초 동안, 잠시만, 5초? 5 second. 하나당 5초니까는 5만 초네. 5만 초. 5만 초 동안 사진을 계속 본 거야. 엄청나게 오랜 시간인데. 어쨌든 하나당 5초. 이틀 후에 그들은 또 올바르게 인식했다. 거의 대부분을. 대단하지, 그지?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실험도 역시 잘 알아본다 이 내용이야. 그래서 5문장이 다 같은 내용이야. 사람들은 잘 알아본다. 잘 인식한다. 어떠한 컴퓨터 프로그램도 오늘날까지 수행을 못한다지, 그지? 노가 붙었으니까 못한다. 얼굴 인식을 요거만큼 잘, 어린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잘. 캔이 병렬 연결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인간은 인식을 잘한다인데 왜 그런가가 이제 두 번째 형광펜이 되겠지. 인간들은 몇몇 종들 중 하나이다. 어떤 종? 형용사절. 어떤 종? 관련 없는 멤버들이 호의를 주고받는, 관련 없는 멤버, 가족 아닌 멤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가족끼리만 살지 않는다는 거지.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도 상호작용을 한다는 소리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인간들은 다른 가족들,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거가 이 인식을 하는 거랑 상관이 있다는 소리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이 있는지는 이제 뒤에 나와. 예를 들어서 물건을 교환하고, 병렬이야. 그 다음에 사회계약에 참여하고, 그리고 조직 형성하는 그런 호의를 교환하는 얘들이 나온 거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로 인터랙션을 하는 거랑 얼굴을, 목소리를 알아보는 거랑 또 무슨 상관인가? 그게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돼 있어. 그래서 어려운 글이야. 설명이 순차적이거든. 이 설명이 순차적이라는 거는 이 순서로 내기 되게 좋은 지문이니까 특별히 순서를 좀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또 예시가 나와. 만약 우리가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렇게 서로 여러 사람들과 인터랙션을 하는 인간이 얼굴, 목소리 혹은 이름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가정법이야. 실제로는 알아볼 수 있으니까 못한다면 가정법 과거. 그렇다면 불이익이 닥치겠지. 우리는 구분할 수 없다. 텔이 여기서 두 번 다 구분하다 해석이 된단 말이지. 뭘 구분할 수 없냐? 누구를 우리가 이전에 만났는지, 그치? 를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게 병렬이야.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기억할 수 없다. 누가 우리를 선대해 주었는지, 공정하게 대했는지, 혹은 누가 우리를, 이거 생략돼 있지, 후 체레르 어스, 좀 생략돼 있어.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를 알 수 없다. 그러면 좀 연결이 되지. 인간이 인식을, 얼굴 인식, 목소리 인식을 잘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거는 인간의 어떤 사회생활과 관련이 있다. 어떻게 관련이 있냐? 만약에 얼굴을 못 알아본다면 자기에게 잘해준 사람, 못해준 사람, 속인 사람, 안 속인 사람을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근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상호 계약의 관계, 상호 계약, 상호 서로 도와주는 계약. 예를 들어 내가 내 음식을 너랑 오늘 나눴으니까 너는 호의를 내일 갚아줘 라는 이런 상호 계약이 그랬더라면 강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얘도 역시 가정법 과거야.
그러면 다 돌려서 말하면 뭐야? 얼굴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할 수 있다. 예전에 만났던 사람을 때문에 우리는 누가 우리를 공정하게 대했고 누가 우리를 속였는지도 기억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적 상호 계약 관계가 우리의 사회적 상호 계약 관계가 강화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못 알아보면 계속 속고만 살아야 되잖아. 근데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속았지만 다음에는 안 속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똑바로 공정하게 대우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믿을 수 있고, 이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일 처음에 나왔던 이런 인식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우리는 사회적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라는 거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처음과 끝이고, 중간은 다 과정이니까 외워도. 그리고 reinforce가 강화하다야. 수동이니까 지금 강화되다고. 되게 그냥 enforce는 법을 집행하다. 그냥 force는 강요하다. 요거가 또 구분돼서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챙겨두시고. 다시 얘기하지만 출제확률이 굉장히 높아. 이 순서로 좀 복잡해. 계속 연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순서 잘 기억해야 돼. 자, 2번 세 번째 내용. 기억해라. 뭘 기억해라? that 생략되어 있는 거야. 난쟁이가 그들이다. 어떤 그들? 백설공주를 도왔던. 언제? 그녀가 다운되어 있을 때. 갑자기 난쟁이와 백설공주가 왜 나오냐? 주제가 맨 끝에 있어. 물론 주제 먼저 보면 더 이해가 잘 될 거야. 앞으로 예시가 계속 나오고 주제가 맨 끝에 있어. peer support, 또래 지지가 중요할 수 있다. 너의 상황을 구할 때에 in ing 뭐뭐 함에 있어서가 직역이지만 뭐뭐 할 때라고 이렇게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또래 지지가 바로 이 난쟁이야. 막 왕자님 말고 그냥 평범한 사람들, 별로 더 높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또래의 혹은 친구의 혹은 동료의 지지가 중요하다. 이건 미리 형광펜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주제를 받고 다 예시야. 그래서 구조는 아주 단순해. 보자. 그리고 강조 구문이지. 그녀의 예쁜 얼굴이 아니었다. 뭐 했던 것은 그들의 충성심을 샀던 것은 오히려 그것은 그녀의 노력이었다. 뭐가? 뒤에 똑같은 거 생략도 있어. that won 난쟁이들의 충성심. 참고로 loyalty는 충성심이고 royalty는 왕족의 그리고 저작권 이런 거니까 스펠링 조심해야 돼. 그래서 예쁜 얼굴이다 아니다가 여기서는 사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이 강조 구문으로 쓰일 때는 보통은 중요한데 예외적으로 이 글에서는 중요하진 않아. 그녀는 울거나 흐느끼지 않았다. 일하는 것에 대해서 가정부로. 비록 그녀가 공주로 보여 태어났지만 그녀는 그녀의 일을 활기차게 했다. 그리고 만들었다. 그녀 자신을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난쟁이들에게. 그래서 이게 이 백설공주 이야기의 예시에서는 사실은 좀 오해할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해야 뭐 신임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 이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을 이걸 썼는지는 좀 모르겠는데 충분히 낚일 수 있어. 아니야. 근데 뒤에 다른 예시를 보면 노력을 해야지 선심을 얻는다랑은 조금 달라. 그리고 그것이 바로 너가 필요한 것이다. 너의 일을 할 때. Never make the mistake. 실수하지 마라. 생각하는 실수. 뭐라고 생각하는 실수? 높은 사람들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는. 자, 명령문이지. 사실은 높은 사람들만이 너를 도울 수 있다는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실수를 하지 마라. 그럼 돌려서 말하면 뭐야? 또래들도 너를 충분히 도울 수 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는 주제였던 거지. 노력해라가 아니라는 걸 이 문장부터 시작해. 그래서 좀 분량은 좀 적어. 반이 채 안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주제가 아닌 것 같아. 여러 다른 예시들을 볼 때는. 또래의 존중을 얻는 것. 그리고 심지어 동료의 존중을 얻는 것. 어떤 동료? 회사의 그 조직 속에서 더 낮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부하 직원이지. 이러한 것은 단수야 단수, 동명사 주어니까 항상 가치가 있다. 노력해서 얻어라 이거 아닌 거지. 물론 노력해서 얻어야 되긴 하겠지만 그게 포인트는 아니야. 또래 집단의 지지도 중요하다. 자,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너의 직속 상관으로부터 인사과 매니저 혹은 시니어 보스를 뭐라고 할까? 시니어 보스는 인사과 매니저도 아마 한국어 명칭이 있을 텐데 그냥 인사과 매니저네. 더 높은 상사라고 돼 있네. 시니어 보스는 이 사람들 보통 생각할 거다. 다른 사람들이 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여기서 다른 사람들이 바로 이 동료, 직장 동료들 얘기하는 거야. 뒷부분은 열심히 노력해라 안 나오지, 그치? 그래서 또래의 지지가 중요하다. 너의 상황을 구할 때 있어서. 좀 글이 일관성이 좀 떨어지긴 해. 근데 충분히 헷갈리기 때문에 오히려 주제 문제로 더 나올 수도 있지.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은 꽤 단순하다, straightforward, simple로 바꿀 수도 있겠다, 그지? 너는 도미노들을 세운다. 그리고 넘어뜨린다. 첫 번째 도미노야. 그래서 뭐 도미노 얘기 왜 나오나? 뻔한 얘기를 하네. 실생활에서는 하지만부터가 항상 중요하지. 그것은 도미노를 넘어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 단수잖아, 그지? 은 좀 더 복잡하다. 어떤 식으로 복잡하냐? 어려운 것은 도전 과제는 문제는 삶이 세우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것들을 너를 위해서. 그리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거 둘 다 부정으로 해석해야 돼. 자, 여기가 바로 네가 시작하는 곳이야 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말해주지 않는다는 거지. 일단은 시작점 찾기도 어렵다는 거야. 인생에서는. 도미노는 이렇게 심플하지만 인생은 복잡하다. 첫 번째 복잡성. 시작하는지를 어디가 시작점인지 말해주지 않는다. 매우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다. 이것이 뭐겠어?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다겠지. 시작은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매일 그들은 세운다. 그들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그렇지. 그리고 찾는다. 세운다. 찾는다.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그리고 넘어뜨린다. 그 맨 앞에 있는 도미노를. 언제까지? 그것이 넘어질 때까지. 계속 때리는 거야. 그래서 자, 인생에서는 첫 번째 도미노를 찾기 어렵다. 하지만 성공적인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첫 번째 도미노, 즉 우선순위, priority가 바로 첫 번째 도미노를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해서 그것을 넘어뜨리려고 애쓴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니까 좋은 거야, 그지? 왜 이러한 접근이 효과가 있을까? 이 왜라는 질문과 질문에 대한 대답이 주제일 확률이 크다 그랬지? 바로 대답이 나와. 엄청난 성공은 순차적이다. 동시다발적인 게 아니라. 그래서 애를 써서 첫 번째 도미노를 찾아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뭐다? 성공은 순차적이기 때문에. 처음 거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직선으로 시작했던 것이 나중에는 기하학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 즉, 처음에 하나만 잘 건드려주면 여러 개의 파생적인 효과들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 게 중요하다는 똑같은 내용이야. 기하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만 잘하면 나중에는 술술 굴러가는 거지. 그래서 처음을 잘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야. 너는 올바른 것을 한다. 그리고 나면 즉 여기서 올바른 걸 한다고 뭐겠어? 이 우선순위를 잘 세운다는 거지. 이 우선순위를 세운 것에 첫 번째 거를 잘 넘어뜨리고 나면 같은 거야. 첫 번째 도민을 잘 넘어뜨리고 나면 너는 그리고 나서는 너는 한다. 다음 것들을 올바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성공은 그러한 이 프로세스는 add up 쌓인다. accumulate이라고 좀 써주자. 쌓인다. 누적된다. 그리고 기하급수적인 성공의 가능성이 펼쳐진다. 처음을 잘하면 나중은 식은 죽 먹기다. 이런 게 주제인 거지. 도미노 효과는 적용된다. 큰 그림에 예를 들어 너의 직장과 사업에 그리고 또한 도미노 효과는 적용된다. 가장 작은 순간에도 메일 속에 있는 어떤 메일 속에 있는 네가 결정하려고 애쓰는 다음에 무엇을 할지. 마지막은 구체적인 예시일 뿐이니까 주요 주제가 아니고 결국은 도미노 효과가 중요한데 인생에서는 복잡하고 그래서 왜 복잡하냐면 맨날 인생은 이렇게 쉽게 처음 게 뭐다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그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래서 whack이란 단어가 세게 쳐서 넘어뜨리다는 거거든. 언제까지? 넘어질 때까지. 처음 거 넘어뜨려 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라는 게 여기는 포인트였어. 우선순위를 애를 써서 잘 선택하고 첫 번째 도미노를 잘 넘어뜨려야 한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